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 6월 모의고사 12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일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가조건 보시면 두 개 곱이 음수잖아. 그런데 공차가 3인데 어라? 5번장이 커야 될까요? 7번장이 커야 될까요? 7번장이 클 수밖에 없지. 근데 두 개 곱이 음수니까 아하, 이 말은 5번장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7번장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A6은 그 사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는 키워드는 답이 나와 있어. 6번장이 이 문제의 키워드예요. 나 조건 한번 보세요. 나이를 해볼게요. 특별한 스킬을 쓰지 않고요. 좌변은 절대값 A7 더하기 절대값 A8 절대값 A9 절대값 A10 절대값 A11 절대값 A12까지 나오지. 우변은 6 더하기 절대값 2를 대입하면 A2 절대값 A4 절대값 A6 절대값 A8 절대값 A10 절대값 A12가 나옵니다. 그러고 천천히 봤더니 소거되는 게 있어. 이런 건 없어져 버려. 근데 문맥상 A7이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그럼 좌변은 그대로 전복시킵니다. 이 좌변은 그대로 건너볶고 넣으지. 건너란다. 절대값 볶고 넣어줘. 자, 여기까지 맞지? 이게 좌변인 거지. 우변도 마찬가지야. 6 더하기. 근데 이건 A5가 음수니까 그 전번장은 전부 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네. 그래서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근데 문제는 얘의 부를 알 수가 아직은 nothing,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거야. 첫 번째, A6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어떻게 나올 거니? 괜찮지? 어떻게 나올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값이 양수니 그대로인지 다 넘겨버릴 거야. 바로 써도 괜찮지? A2 더하기 A4 플러스 A6 플러스 A7 플러스 A9 플러스 A11이 6이 나오게끔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는 기준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구나. 맞네. 절대 안에까지 양수니까 이항시켰지. 아이고, 미안해요. 넘기면 부호 바뀌어야 되지. 미안. 기준을 A6을 잡고 싶어요. 그럼 두 번장이라는 건 A6에다가 D를 4개 뺀 거지. 네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6에다가 빼기 2D 해준 거지. 가운데 기준되는 A6은 그대로 놔두시고 A7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6에다가 D를 하나 더 했지. A9는 A6 플러스 3D, A11은 A6 더하기 5D. 이 녀석이 6이 되게끔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A6은 몇 개 있어? 하나, 둘, 한 개 없어지고, 그죠? 셋, 넷, 5개. 아하, 5 곱하기 A6. D는 얼마요? 몇 개 남아요? 3D가 남나요? 왜? 4네요. 산수가 안 돼. 아하, 나 참. 야, 녀석이 6. 근데 D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면 9가 되지. 그럼 4A6은 얼마야? 9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 근데 A6은 음수가 나오네. 어때? 이 조건은 모순 아니겠어? A6이 0보다 크나 같은 상황에서 풀었더니 A6이 음수니까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 상황이겠지. A6은 어떤 상황? 0보다 작은 상황이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얘를 넘기면서 부호 바뀌어 놓겠지.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넘기면 요거 부호 바뀌어 놓잖아. 요거 부호 바꾸면 되지. 알겠지? 2번 상황 바로 쓰면 똑같고 이건 플러스 A6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맞죠? 쌤 안 틀렸지?
계산 풀어버리면 A6은 몇 개 있어? 6개 있네. A6 빼기 더하기 3D 이 녀석이 6, D 값이 3이니까 9 넘기면 6A6은 얼마? 마이너스 3. A6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와우, 만족하네. 아하, 그렇네. 그러면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기준되는 A6을 기준해서 풀어버리면 A6에다가 몇 D? 4D.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D가 3이니까 12 2분의 24. 답은 2분의 23. 2022년 6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13번. 그 수능에도 이런 비슷한 좌표로 표현하는 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이게 트렌드고 그게 유행이라는 거야. 유행이 됩니다. A.X 좌표가 얼마일까요? 주어져 있잖아. 64라고. 그렇죠? 64,2의 64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A의 Y좌표랑 P1의 Y좌표가 똑같지. 그러면 P1, Q1의 X좌표를 뭐라 잡아줄까? 여기를 X1 잡을게요. 이 점을 X2라고 X좌표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풀리죠. 다시 P1의 X좌표를 편의상 X1 잡는다면 X1에 대응된 함수값 P1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동일하겠네. 바로 쓰겠습니다. X1에 대응된 Y좌표 16의 X1 제곱은 2의 64제곱과 같잖아. 밑을 2로 받쳐주면 이건 2의 4X1 제곱이 2의 64와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겠네. 양변에 4를 나누면 16이 나오지. 얘가 16이라고. 64인데 16이 됐어. 그럼 P2와 Q2의 X좌표를 X2라고 잡는다면 Q1 좌표를 잡아야 되겠지. Q1 X좌표는 16이었으니까 Q1 좌표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16, 밑을 2로 하는 16제곱. 그럼 Q1의 Y좌표와 P2의 Y좌표가 똑같겠네. 그럼 P2의 Y좌표는 X자리에 S2를 대입한 거니까 X2를 대입하세요. 여기 대입하면 되지. 두 번째 16의 X2제곱은 Q1의 Y좌표 2의 16제곱과 같네. 밑을 2로 바꾸면 2의 4제곱. 그래서 4x2 값은 16과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x2는 4와 같네. 아하, 이 값이 4라고. 규칙이 보이네. 얼마씩 곱하면 되지? 첫 장을 64로 본다면 4분의 1씩 곱한 등비 수열이잖아. 그래서 xn 좌표는 어떻게 쓸? 첫 장은 64로 잡으면 안 된다, 그지? 그 좌표를 xn 좌표로 했으니까 xn은 16을 첫 번째로 잡아야 되네. 그래서 16 곱하기 공비 4분의 1의 n-1제곱의 등비 수열이 일반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xn 값이 k분의 1보다 더 작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해되네? 그 최소값이 6인 거야. 이 말이 의미가 뭘까? 이거 다시 바꾸면, 이거 4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4의 제곱이죠. 다시 4제곱 곱하기 4의 1-n 제곱이잖아. 정리하면 4의 3-n 제곱이 뭐보다 작아지는?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제일 최소의 n 값은 6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6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6의 마이너스 3제곱 맞죠? 6의 마이너스 3제곱은 6이란다. 4의 마이너스 3제곱은 4의 3제곱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64분의 1이 나온다고.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그렇네. 이 말의 의미를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면, 자, 이걸 식으로 푸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하지만 수직선 위에 직관적으로 푸는 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뭔 소리냐면 보세요. x1이 있고요. x2, x3, x4 점점 간격이 작아지죠. 그냥 일정하게 그냥 찍을게요. 자, 다시 x2, 3, 4, 5, 6이 되잖아. 이 말은 6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64분의 1이라는 거야. 그잖아. 그럼 5는 16분의 1이 되겠지.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xn잡이 xn이 지금 뭐냐면 이걸 만족한댔잖아. 이걸 만족하는데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제일 최소값이 6인 거야. k분의 1 그럼 어디 있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제일 작은 k 값이 제일 작은 n 값이 6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64분의 1보다는 k분의 1이 크니까 k분의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맞나? 그 대응된 xn 값이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최소값이 6이라는 거야. 다시 xn 값이 이거잖아. 이 값이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제일 작은 n 값이 6이라는 거야. 그럼 7이면 더 작아진다. 만족하잖아. 8, 90은 좀 작아지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제일 작은 값이 n이다. 64분의 1보다는 k분의 1이 더. 그래서 k분의 1은 k분의 1은 64분의 1보다는 크고 1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16분의 1 다 하도 괜찮지? 오케이, 이거네. 역수로 씌우면 부도가 바뀌네. k 범위는 16 이상 64 이하. 그래서 개수를 카운팅하랬지. 양끝 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답은 48개라고 쓰면 되는. 어찌 보면 되게 쉽고요. 어찌 보면 기초가 안 되고 적는 게 약한 애들은, 이 풀이를 적는 힘이 약한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2022년 6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gx를 함수니까 1 곱하기 x 세제곱 블링블링블링 뭐가 나오겠지. 그럼 미분해 봐봐봐. 미분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나오잖아. 2차 함수는 연속이면서 명심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g'x를 계산하고 싶어요. 0보다 작을 때 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뭐가 나오지? fx가 나오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미분하면 fx가 나오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은 위에 거 봐봐. g'x는 결국 3차잖아. 결국 3차요, 3차. 3차란다. 2차잖아. 최고차의 계수 3인. 그러면 이건 도함수는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경계점 0을 기점해서 존재하는 값은 반드시 g'0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to be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0에 대한 좌 미분계수와 0에 대한 우 미분계수, 바꿔 얘기하면 마이너스 f0와 f0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 f0가 0이니까 바로 f0는 얼마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0이 되어야 돼. 알겠지? f0가 0이라는 건 f'0가 반드시 얼마다? 이 값도 존재해야 되니까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 존재하지. 이게 0이야만 g'0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요?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다? 0이다. 그럼 봐봐. g'0이 0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처음에 준 조건에서 x자리에 뭘 대입하고 싶어? 0을 대입해봐. 아니 gx도 3차니까 0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 3차함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는 얘랑 같아야 되잖아. 인테그랄 0부터 0까지 ft dt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도 0, 얘도 0이니까 그럼 g0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찾아야 돼요. 이거 개념원리 하면서 내가 수능에 논댔지 나왔었습니다. 그의 수능에 g0가 0이면서 g'0가 0이라는 것은 어떻게? y = gx라는 3차 함수에 0에서는요 이렇게 중근을 갖든지 또는 위로 볼록하면서 중근을 갖는 0에서만큼은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의 세 가지 개형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섬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그리면 내면 충분히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0에서는 중근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8분할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려버리면 0에서 실근 3a를 잡는다면 이 값은 2a가 되겠지. 8분할 맞죠? 0에서 중근만 가지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8분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나? 이 점이 원점이고요. 이 점이 3의 잡으면 이만큼이 2a가 되겠지. 이것만 있나? 아니죠. 접둘점,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개형을 그려내셔야 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런데 fx는 항상 극대값을 갖나? 자, 합니다. fx, 이건 gx입니다. fx는 뭐예요? g'(x) 연관되어 있지. 그럼 미분하시면 되죠. 요거 미분한다면 그럼 바로다가 식으로 하지 말고, 식으로 하면 시간 나는 못 풀어내요. 너무 어려워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바뀌는 점은 0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2a에서 바뀌잖아. 증가, 감소, 증가.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죠. 2a와 0에서. 근데 지금 거꾸로 그랬는데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도함수인 거야. 얘는 0에서 어때? 중근 형태를 이렇게 갖는 거라고요. 맞나요? 지금 내가 그린 건 y g'(x'에 관한 얘기고, 위에 줄은 y gx에 관한 얘기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fx를 찾아내셔야 돼. 멋지죠? 진짜 멋진 문제입니다. 이건 이해한 친구들, 내 제자 중에 이해를 한 친구들의 특권이야. 자, 이제 맞춰냅니다. 보세요. 간단합니다. g'(x는 뭐라고? 영모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취하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fx가 되려면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fx 그대로 취해야 되니까 이 모양 그대로 나오겠네. 여기가 지금 이해가 될 것이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야. 0보다 작을 때는 쭉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런 모양이 되려면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가 2a가 되고 0이 되면서 이 그림은 여기 y fx를 한다면 접어 올렸을 때 이거 모양이 g'(x가 된 거라고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 모양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양이 되려면 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되려면 그 모양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fx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접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 그대로니까 이 모양인 거야. 이 녀석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뭐야? y fx라의 개형이다. 그럼 fx의 개형은 극대값은 가지죠. 얘도 극대값을 어딘가에 가져요. 얘는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맞다 볼 수는 없어요. 자, D끝에서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F1 값이 2초가 4 미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줄 보이죠? 이 G'(X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특히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셋 중에 제일 먼저 이거 알 겁니다. 그러면 G'(X는 사실 이 둘은 같이 취급할 수 있어. 어차피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는 그 순서만 바뀐 것밖에 없거든. 자, 이 두 그림에 대한 G'(X는 최고체 개수가 우선 3이잖아. 그리고 중근을 X제곱을 가지죠. 중근이 아니라 중근이래. X를 인수로 가지죠. 그리고 X-2를 인수로 가지잖아. 그죠?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라 둘 거예요. 그럼 미분할 수 있지. h'(x는 녀석은 3x제곱 마이너스 6ax니까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6a가 되겠지. 그죠?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만약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6a가 나오지. 그래?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알아? 이 녀석 우리 hx 해봤는데 h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h1은 얼마야? 3 마이너스 6a가 나오지. 자, 이거 왜 적냐면, 자, 이제 함수 위에 올릴 거거든. 잘 보세요. F1은 얼마야? F1은 H1과 똑같지? 이 녀석이 1이잖아, 1. 1일 때는 어딘지 몰라요. 사실 1이 0과 1 사이 있는지,
0과 2a 사이인지 2a보다 큰지 모르잖아. 근데 1을 대입하면 결국 함수 fx 그대로 따라가잖아. 이 함수 fx는 이거잖아. 이거 맞죠? 그래서 f1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1을 대입한 3-6a가 되는 거야. 그 녀석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3을 빼봐봐.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지. 내가 처음에 이걸 적은 이유가 이거야. 이 말이 바로 0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 이걸 F1을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야. 그건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6a라는 거야. 알겠니? 그렇구나. gx를 hx 잡았단 말이야. 이걸 미분한값. 근데 이계도함수라고 부르지만 이계도함수 표현을 쓰기 싫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fx와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니? 라고 물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프를 크게 그리기 힘들면 식으로 사실 풀어도 괜찮아. 이 상태에서 좀 크게 그린다면, 자 보세요. 얘를 조금 크게 그리면 그래프가 뾰족점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를 가지잖아. 그래서 실제로 조금 크게 그린 겁니다. 아니면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충분히 풀어냅니다. 이렇게 되고서 y =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면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래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형태로. 근데 이걸 식으로만 풀면 이 점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지 아니면 이 점에서 0,0에서 0,0에서 뚫고 내려가는지를 모른다고. 공통접선인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이게 주어진 거야. 이 말은 0에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라고. 이 직선 y = x의 접선 기울기는 1이잖아. 그럼 0에서 접선 기울기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약간 완만하게 흘러간다고. 그 말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빨간 점은 세 점에서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지. 이 그림은 맞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나오거든, 원리는. 그래서 0에서 접선 기울기를 쭉 그으면 이 점은 대려. 어때? 똑같이 반대로 똑같잖아. 이러면 1보다는 반대로 똑같이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 하나, 둘, 뒤에 3개 나오잖아. 교점 3개 나오잖아. 얘에서도 마찬가지요. 얘를 이렇게 그어버리면 맞죠? 이것도 완만하게 흘러간다고. 완만하게.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딱 그리면 이 문제는 그냥 후다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식으로 접근한다? 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 왜 F1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지. F1이라는 건 도함수에 연관된 거거든. 도함수에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 그림 보고 얘기한 거잖아. 사실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근의 형태를 가지니까 이 gx는 g'x죠. g'x는 3중근의 형태를 가지지. 그래서 3x 세제곱이잖아. 똑같이 풀면 똑같이 풀려요. 알겠니? 그래서 접선 기울기를 그래프 위에서 올려서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2023년 진해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질문식 수업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y = -3x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요점 A를 지나는데 이 A점은 여기는 G1 빨간색 함수 밑을 A로 하는 -2x제곱 -1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교점이죠. 그래? 그 다음 점 B는 뭐냐면 직각삼각형 OAB를 이루게끔 이 OB 직선과 교점을 여기 G2 직선 y = A의 x제곱 -1과 교점을 적어놨어. 자, 그러면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x 증감분의 y 증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수직의 발을 또르륵 떨어뜨린다면 이 삼각형, 이 점을 h를 한다면 OAH에서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3이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O의 거리를 편의상 루트 3K로 둬볼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런데 x 증감분의 y 증감, 다시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3이 나와야 돼.
다시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요. 이 OA 거리가 루트 3K가 나오게끔 하려면 뭐분의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 거리를 OH 거리를 뭐로 쓰면 좋을까?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다.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 그러면 그냥 기울기만 쓴다면 어때? 기울기만 쓴다면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지. 기름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잖아. 다시 1대 루트 3이라고. 그런데 제곱의 합이 이 두 수의 제곱의 합이 루트 3K가 나와야 돼. 다시 1의 제곱 대 루트 3의 제곱의 합이 얼마? 루트 3K의 제곱과 같아야 돼. 그래서 3K 제곱과 같아야 돼. 이 두 개 더하면 10 맞죠? 10의 전체 제곱인 거잖아. 이 녀석이 3K 제곱이 된다는 건 K 제곱이 얼마? 3분의 10의 제곱이면 되잖아. 다시 이게 비율을 잘못 잡았다. 좀 더 헷갈린다. 자, 다시 이거를 비율이니까 이걸 별대 루트 3별 잡으시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래서 별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3별 제곱이 요 길이 제곱 얼마? 3K 제곱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4별 제곱이 3K 제곱. 그럼 K 제곱은 우리는 별만 없으면 되니까 별로 정리할게요. 별 제곱은 얼마예요? 4분의 3K 제곱이 나오고 별 하나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K라고. 그래서 이 길이만 따진다면 2분의 루트 3K가 되고 요 길이만 따진다면 2분의 3K가 된다고. 이해되지? 그럼 A점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점 좌표는 A점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라고 쓸 수 있나? 이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이 직선과 수직이 한다 했지? 수직 조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네? 아니 이 L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이 L2 직선은 기울기만 따진다면 뭐예요? 루트 3분의 1이지. 그러면 기울기 정의는 역시 x의 증감분의 y 증감이라고 쓰면 되지. x의 증감분의 y 증감이라고. 그런데 자 시작은 우리 비례식을 아직 안 써먹거든. 이게 루트 19랬잖아. 그럼 이건 우리는 처음에 OA를 루트 3K를 잡았으니까 OB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19K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네. 삼각형 OAB에서 선분 AB 거리는 루트 B편 길이를 요거 B편 길이잖아. 맞죠? 삼각형 OAB면 뭐는 거다. OAB 이 거리의 제곱에다가 이 거리 제곱 빼주면 되지. 그럼 AB 제곱 나오잖아. OB 길이 제곱은 19K 제곱 마이너스 OA 제곱은 3K 제곱이면 루트 16K 제곱. 그래서 4K가 나오지. 이 AB 거리를 4K라고 보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얼마나? 루트 3분의 1이라. 처음에처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편의상 M이라 잡자. 그래서 A에서 M까지를 뭐로 잡아줄까? 편의상 루트 3분의 1이 내려면 X 증감분의 Y 증감이니까 루트 3 세모로 잡자. 이 BM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세모로 할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네. 삼각형 ABM에서 B편 길이 4K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잖아. 제곱하면 3세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그래서 16K 제곱은 4세모 제곱이고 세모 제곱은 4K 제곱. 세모 한 개 길이는 2K가 나온다고. 이 거리가 2K라고. 근데 이건 세모가 지금 2K니까 맞죠? AM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루트 3K로 쓸 수 있죠. 이 BM 거리는 2K로 둘 수 있나요? 그렇지.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루트, 2루트 3K. 이 BM 거리는 2K. 그럼 잘 봐. B점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점 좌표는 A점 좌표에서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했잖아. A점 기준점으로 풀면 여기 지금 초록색 보이지? 여기다가 2루트 3K 더하면
이 녀석은 2분의 4 루트 3k니까 얼마요? 2분의 3 루트 3k가 되지. 콤마 요 BM 거리가 2k니까 A의 Y좌표에도 2k 더하면 되지. 이건 2분의 4k니까 2분의 7k가 되나? 아, 멋지죠? 아, 망들 왔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봐봐. B에서 수직의발 또록 떨어뜨렸을 때 이 점을 N이라 한다면 이 거리는 A의 Y좌표 2분의 3K잖아. 맞지? 2분의 3K야. 그럼 BN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3K에다가 요 BK 더하면 BM 더하면 요 2분의 4K니까 2분의 7K라는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다고요. 맞죠? 오케이. 근데 선분 AB 거리를 계산하고 싶어. AB 거리는 결국 우리는 K만 구하면 끝나거든. 그치? 그 점 A를 결국 G1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면, 자, 대입합니다. 대입해. 그 연립 방식을 했지. 이 A점이라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이 곡선에부터 대입할까요? 그 X좌표 뭘 대입해? 얘를 대입하지? 그러면 그 Y좌표는 밑을 A로 하고 마이너스 2배 해주니까 얼마야? 루트 3K가 되나? 잠깐만요. A점에 X좌표를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면 Y좌표가 저기 놓으니까 맞죠? 잠깐만. A점을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맞죠? 됐네. 자, 좀 헷갈렸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 2약분 되니까 루트 3K 마이너스 1이 Y좌표지. 그게 뭐가 같다고? 2분의 3K와 같지. B점도 대입할 거야. 초록점 뭐이지? 이 녀석을 G2에 대입하는 거냐? 이 G2 그래프 위에 있죠? G2 그래프 위에 있고, 그지? G2 위에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여기 X좌표 대입하면 A에 2분의 3 루트 3K 마이너스 1 값은 B의 요 거리, 높이와 같지, 높이가 바로 초록색 BN 거리 2분의 7K와 같나요? 이렇게 연립하면 되지. 맞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두 개를 빼버리면 A의 루트 3K 제곱 빼기 A의 2분의 3 루트 3K 제곱은 이거에서 그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4K 맞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다시 정리할게. A의 루트 3K 제곱은 1 플러스 2분의 3K잖아요. 이 녀석도 다시 정리하면 A의 2분의 3 루트 3K 제곱은 1 더하기 2분의 7K잖아. 자, 이 녀석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치수를 2를 곱하면 A의 3 루트 3K 제곱은 1 플러스 2분의 7K 전체 제곱과 같지?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대략 3분의 1 지수에 3을 곱해버리면 어때? A의 3 루트 3K 제곱은 1 플러스 2분의 3K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표현하겠네. 그럼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이 두 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연결하면 K에 관한 식 어차피 K를 구하는 거거든. 1, 2개 연립하면 어때? 좌변, 우변 같잖아. 그럼 이 둘을 연립할 겁니다. 전개하면 세제곱차 전개하면 식이 좀 복잡하네. 앞에 그 세제곱 1 더하기 3배 앞에 그 제곱 곱하기 뒤에 거 2분의 3K 플러스 3배 앞에 그 제곱 1 곱하기 뒤에 그 제곱이면 4분의 9K 제곱 더하기 뒤에 그 세제곱
8분의 27K 세제곱 요거 전개 1 더하기 3곱 앞에 거 곱 뒤에 거 2분의 7K 제곱이구나. 세제곱 아니구나. 아이고 제곱하면 7K 나오죠. 플러스 뒤에 거 제곱 4분의 77이 49K 제곱이 나오죠. 자, K 세제곱에 관한 식이네. 8을 곱할까? 그냥 8을 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을 없앤다? 없애고, 8을 곱하면, 9, 36K인가요? 더하기 8 곱하면 2가 남으니까 54K 제곱이 되지. 54K 제곱. 아이고. 자, 조금 힘내세요. 다 했다. 54K 계산만 하면 돼. 플러스 27K 세제곱은 8 곱하면 7, 8, 56K 플러스 2배 남으니까 98 되나? 맞죠? 98K 제곱이 되고요. K 세제곱에 관한 식 27K 세제곱 휙 넘기면 빼기 98이니까 빼기 44K 제곱이 나오죠. 얘를 휘리릭 넘기면 빼기 20K는 0 K를 하나 묶어내면 27K 제곱 마이너스 44K 마이너스 20은 0이 되지. 인수분해 되려나? K 마이너스 2 27 마이너스 10 해주면 플러스 10 해주면 27K 제곱 10K 마이너스 54K 맞죠? 마이너스 44K 마이너스 딱 맞네. 0이 되는 K 값을 모르네. 근데 K상, 이 K는 문맥상 양수잖아. 이 셋 중에 양수가 되는 K 값은 2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분 AB 거리를 물었네. 답은 8K를 물었으니까 이거 4K니까 K 자리 1을 대하면 답은 8.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